네, 오프닝벨 함께하고 계십니다. 이번에는 해외 증시 전문가분 모시고 말씀 이어가 볼 텐데요. 멀린78의 이민우 대표 자리해 주셨습니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십니까? 네, 간밤에 뉴욕 증시 기술주 약세 속에 좀 하락을 했죠. 네, 그렇습니다. 어저께 3대 지수 모두 하락을 했는데요. 특히 기술주 위주로 좀 하락을 했습니다. 10년물 국채금리가 좀 상승을 하면서 다시 상승을 좀 하면서 기술주 위주의 하락폭이 좀 있었는데요. 특히 이제 이제 맵을 보시면 확인할 수 있는데 이 테슬라 앞서 말씀하신 테슬라에 대한 하락폭이 좀 지속되고 있습니다. 4월 30일 날 한번 높이 상승을 하고 그때 이제 테슬라의 주가가 $709였는데 그 이후부터 이제 하락을 하기 시작해서 23% 하락해서 지금 $576로 어저께 종가 마감을 했는데요. 5월달 들어서는 이제 이틀만 상승을 하고 계속 하락을 한 추세입니다. 이제 보면 이제 이 나스닥 그러니까 기술주 상승 그리고 이제 주가 지수를 견인했었던 이 기술주의 상승 중에 테슬라는 확실하게 상승 동력을 좀 잃은 것 같고요. 나머지 실적 시즌에 좋은 실적을 보이면서도 좀 상승 여력을 갖지 못했던 부분에서 어떤 힘이 좀 남아 있었을 거라고 생각했던 부분이 인플레이션 우려 때문에 좀 약해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. 근데 사실 어제 국채금리 움직임도 보면은 장중에는 또 오히려 좀 떨어지더라고요. 예, 떨어지다가 장 막판에 가가지고 전일 대비 좀 상승하는 걸로 끝이 났는데 네네. 어찌 본다면은 인플레에 대한 우려가 없는 건 아니지만 네네. 인플레를 핑계로 조정을 받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지 않을까요? 예, 그렇죠. 어떻게 보면 내려가면 인플레 우려고 네. 상승하면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 그렇죠. 이게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것 같고요. 이거 말씀하신 대로 이 상황은 조정에 더 가까운 국면인 것 같고 인플레라는 게 하루아침에 찾아오는 게 아니고 추세상으로 이제 고정되는 측면이 있으니까 지금 인플레에 대한 수치가 나오는 게 이제 한 2달 정도, 한 달에서 2달 정도 됐으니까 지금 인플레 자체가 확정됐다 이렇게 말을 해서 이렇게 고정 짓기보다는 이제 추세상 이제 시작에 대한 우려 그리고 조정에 대한 어떤 해명 정도가 될 것으로 좀 생각이 됩니다. 근데 미국 주가 보여주는 도표 있지 않습니까? 예. 네. 테슬라 사각 박스가 네. 한때는 애플만큼 컸었는데 네네. 많이 점점 줄어들고 그러니까 $900 하던 게 지금 $500 대까지 떨어졌으니까 많이 줄었죠. 네. 어때요? 마이클 버리 같은 경우에 칼날 위에서 춤추고 있다 그러는데 네. 어느 쪽이 맞을 것 같습니다. 네, 마이클 버리가 예전에 빅쇼트라는 영화에서 나온 것처럼 영화는 이제 2시간 정도밖에 안 되지만 마이클 버리가 아주 높은 층에서 혼자 미국이 망해라 이런데 이제 포지션을 걸고 이제 버텼었지 않습니까? 근데 마이클 버리가 그 포지션을 잡고 숏 포지션을 잡고 한 6개월 3개월 6개월 이렇게 버텼던 게 아니고 3년 가까이 있었고요. 거의 파산 가까이 이제 끝까지 갔다가 더 이상 견딜 수 없을 바로 직전 몇 달만 더 갔으면 마이클 버리도 더 이상 견딜 수 없을 정도까지 갔다가 거기서 이제 마이클 버리가 계산했던 그런 이제 파생 상품들의 부도가 발생했던 거죠. 그러니까 이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나기 3년 전부터 부르짖고 있었던 겁니다. 예, 그렇죠. 그때부터 지금 거래되고 있는 파생 상품이 어느 정도 신용인지 모른 상태로 계속 부실화되고 있으면서 그 신용에 재신용 상품이 파생되고 있다. 그런 거에 대해서 이게 좀 문제가 있다고 판단을 하고 그때부터 포지션을 사들게 된 거죠. 그러니까 너무 빨리 본인으로 봐서도 자칫 잘못했으면 그렇죠. 망할 뻔했었네요. 그러니까. 그렇죠. 3년 가까운 시간 동안을 그렇게 기다린 거고요. 지금 테슬라가 지금 절반 이하 가격, 마이클 버리는 훨씬 더 낮은 가격을 얘기를 하는데 그 가격도 사실 언제 될지는 잘 모르는 거죠. 네. 네. 어제 같은 경우는 이제 기술주 얘기하면서 이제 좀 투자 유망 업종에 대해서 얘기하다 산업재해를 말씀을 해주셨잖아요. 그렇습니다. 네, 산업재해에 대해서 좀 오늘 좀 면밀히 좀 들여다보면 좋을 것 같은데 네. 산업재 중에서도 어느 쪽을 들여다보면 좋을지 말씀을 좀 해주시죠. 네. 미국을 구분 지을 때 섹터를 여러 개로 나눌 때 이제 제가 지금 생각하기에 좋은 섹터는 금융이나 아니면 앞에 말씀하셨던 인플레이션 대비하는 소비재 그리고 산업재라고 좀 생각을 하는 이유가 좀 있습니다. 그러니까 그게 아무래도 바이든 정부의 인프라 투자하고 관계가 있는 거죠? 예, 그렇습니다. 인프라 투자랑 관계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 게 이 인프라 투자는 미국에서는 어떤 정책이 나오려면 법안으로 통과가 돼야 되고 법안이 한번 통과가 되면 수정이 되지 않는 한 계속 진행이 되지 않습니까? 근데 이제 산업재 같은 경우는 미국 전체 미국에 대한 미국 기업의 S&P 500에 와 있는 미국
그 산업재 섹터의 기업에 주로 투자하고 있는데 이 기업들이 실적이 뭐 작년이나 그 얼마 전까지는 그렇게 썩 좋다고는 할 수가 없었는데 최근에 이제 경기 회복과 더불어 그 인프라와 관계돼서 이제 회복 추세에 있는 거거든요. 이제 말씀하신 대로 그 제가 추천을 좀 드리고 이건 좀 관심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다 싶은 이 ETF가 산업재해 ETF라서 그걸 좀 준비했고요. 왜 산업재해 ETF를 봐야 되는지 일단 배경적인 것부터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배경부터 좀 함께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얼마 전부터 이제 신문이나 그 방송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4조 달러라는 엄청난 규모의 그 부양책에 대해서 얘기를 좀 들어보셨을 겁니다. 네. 이제 바이든 행정부에서 얘기하는 그 4조 달러는 그 역사상 최대 규모의 부양책이라고 하고 제가 지금 그 백악관 홈페이지 가서 확인한 그 자료를 좀 가져왔는데요. 이 4조 달러 규모를 가지고 바이든 대통령이랑 바이든 행정부가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그 현재 상황을 그 위기, 그러니까 위험과 기회로 인식을 하고 있다. 예, 그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. 이제 내부 결속, 그러니까 미국이 굉장히 그 빈부격차와 인종 간 갈등으로 이제 상당히 분열이 돼 있는데 이거를 결속할 수 있는 그 수단으로 좀 보고 있고 그리고 또 투자에 대한 명분으로 좀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또 경쟁 국가에 대해서 대놓고 경쟁 국가를 겨냥하는 것도 있지만 그 암묵적으로 경쟁 국가에 대한 어떤 도전을 좀 놓을 수 있는 기회를 좀 보지 않나 이런 좀 생각이 좀 들고요. 그래서 역사상 최대 투자를 하면서 부양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 내용이 일자리 투자 계획과 그 가족 계획이라는 이름입니다. 네. 그 가족 계획 하면 그 장앵커님 그 가족 계획은 어떤 가족 계획? 애들 낳는 거. 예. 근데 미국의 가족 계획은 그 소외받는 아동 그리고 소외받는 계층에 대한 그 서비스 지원입니다. 이제 이건 그 돈을 이제 현금을 그 소득을 재분배, 부의 재분배인 측면이고요.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일자리 계획에 관계된 부분입니다. 네. 예, 그 일자리 계획에 관계된 부분을 좀 한번 다시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 이 4조 달러 중에서 2.2조 달러가 그 일자리 계획에 대한 부분입니다. 그렇죠. 예, 일자리 계획에 대한 부분을 그 백악관에 있는 그 브리핑 자료를 한번 확인해 봤는데요. 네. 브리핑 자료를 보게 되면 저렇게 돼 있습니다. 이제 시청자분들 벌써 다 해석하셨겠지만 그 제가 쉽게 보시게끔 하기 위해서 이제 빨간색으로 그 네모판을 쳐놨는데 네. 바이든 대통령 행정부가 그 얘기하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. 잡, 그 인프라스트럭처 그리고 차이나 이렇게 이게 일자리랑 그 인프라 그리고 중국에 대해서 이제 강조를 하고 있는데요. 이 세 가지를 겨냥을 하고 있다고 보면 된다. 2.2조 달러 전체가. 근데 이 2.2조 달러는 6가지 항목으로 좀 돼 있는데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그 산업재는 6가지 중에서 3가지랑 관계가 있고요. 6가지 중에 그 3가지는 서비스 부문에 좀 다가갔고 6가지 중에 3가지는 하드웨어. 예, 산업재 하드웨어 쪽에 좀 가깝습니다. 그 이제 하드웨어 쪽에 가까운 3가지를 좀 하나씩 보게 되면 그 SOC 부분에 있어서 도로, 교량, 그 항만, 공항에 해당하는 부분이 있습니다. 이 첫 번째가 그 이제 고속도로를 수리를 하고 교량을 재건하고 항구, 공항, 대중교통 시스템을 좀 업그레이드하겠다 그런 내용이 좀 적혀 있는데 이게 제가 이걸 보면서 좀 놀란 게 그 고속도로랑 그 이제 도로 그런 부분이 현대화가 전혀 안 돼 있다고 하면 포장도 잘 안 돼 있는지 오래됐고 포장도 다 걷어져 있고 그리고 그 이제 그 교량에 대한 재건 그러니까 교량 미국에서 가장 중요한 교량 이제 아주 오래됐죠. 뭐 100년씩 되고 뭐 이런 교량들이 보수가 안 된 상태로 되게 위험하게 좀 다니고 있는 상태라고 하고 뭐 그 각각의 이제 작은 그 커뮤니티 그러니까 이제 미국에서는 카운티를 연결하는 그 10,000개 정도의 다리가 상당히 위험하게 지금 유지되고 있는데 그것들을 보수하고 그리고 그 버스랑 기차를 공공재를 좀 교체를 하고 기차역을 수리하고 공항을 개보수를 해갖고 대중교통 지금 이제 자동차를 대부분 다니고 있는데 그 대중교통이 각각의 그 커뮤니티, 그러니까 이제 지역 사회들을 연결하는 교통수단으로 좀 바꾸겠다. 뭐 이런 의도를 좀 가지고 투자를 하겠다. 이게 첫 번째라고 보여집니다. 두 번째는 그 식수랑 전력, 통신망을 재건하겠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. 내용이 모든 미국인에게 깨끗한 식수 그리고 뭐 새로워진 전력망, 고속 광대역을 제공하겠다 이런 내용인데 좀 놀라운 게 그 식수 시스템을 보수한다고 하면서 납으로 된 파이프가 있다고 합니다. 이 납으로 된 파이프는 굉장히 오래된 거죠. 뭐 70년, 100년 된 그런 파이프들이 묻혀져 있고 여기엔 또 그 미국이 이제 그 천연 자원을 캐면서 이제 광산이나
이런 그 원유를 추출하면서 묻어 있는 그 파이프들이랑 같이 좀 섞여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들을 좀 제거를 해서 거기서 나오는 그 식수가 그렇게 어떤 부분, 어떤 지역은 깨끗한데 어떤 지역은 그 유해물질이 좀 많이 나온다고 합니다. 그래서 그 부분이 그 이제 말하자면 빈곤층, 이제 뭐 유색인종이 많이 사는 지역은 그렇게 깨끗한 물이 안 가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 그 부분들을 좀 개선하겠다고 하고 이제 송전선을 좀 개선을 하고 설치를 좀 하고 전기가 100% 안 들어가는 지역도 있다 그래요. 그리고 뭐 블랙아웃 기억도 있지만은 예. 그 송전 설비 자체가 미국이 그렇게 잘 돼 있는 게 아니잖아요. 예, 그렇죠. 이제 악천후가 시작되면 전기가 끊기는 지역이 네. 아직도 많이 남아 있고 그리고 또 우리나라는 이제 뭐 그 산간 도서나 그 어느 지역을 가든 뭐 그 이런 고속망, 인터넷망이 안 되는 지역이 없는데 35%의 미국인이 아직도 이런 예, 네. 고속 인터넷망이 접속이 안 된다고 합니다. 그러니까 이 35%의 미국인들도 이제 고속 인터넷망에 접속하게끔 하겠다. 통신망을 깔아주겠다. 이게 두 번째 SOC 투자상입니다. 그러니까 제가 미국 가 있을 때 우리나라는 전화 신청하면 바로 설치가 되잖아요. 그렇죠. 미국은 한 일주일 기다려야 돼요. 네. 그만큼 이 통신 인프라나 이 전력이나 이게 잘 안 돼 있는 나라가 사실은 미국이고 앞에서 말씀하신 대중교통도 네. 우리나라처럼 물론 국토가 좁으니까 그런 것도 있겠지만 미국에서 대중교통으로 어디 원하는 데를 가겠다 하는 거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그렇죠. 봐야 될 걸요. 다 자가용으로 이동을 하죠. 네. 네. 교수님, 이제 그 앵커님 계셨던 지역이 그 뉴저지. 뉴저지 도심 지역이었는데도 예. 그 정도였으니까 이제 다른 지역에 계셨던 다른 지역에 이제 거주하는 미국인들 같은 경우는 더 소외가 되고 있다. 맨하탄도 마찬가지예요. 아, 그렇습니다. 네. 뭐 애리조나라든지 이제 더 텍사스나 이쪽으로 그렇죠. 간다 그러면 더 하겠죠. 예. 예. 그 도심 지역을 벗어나면 이게 더 심각한 것으로 좀 판단을 할 수가 그러니까 있겠네요. 민간 기업에 워낙 힘을 실어줬기 때문에 정부가 하는 부분이 굉장히 취약했던 건 사실인 것 같아요. 네네. 네. 그래서 이것과 관련돼서 이제 지난주 주말에 그 바이든 대통령이 다시 한번 연설을 하면서 어떤 그 강가에 있는 다리를 가리키면서 오래된 다리였죠. 예. 70년 된 다리를 보기만 해도 뭐 저 어떻다 얘기했는데 자기 나이랑 좀 비슷한 다리였죠. 예. 네, 그런 얘기를 했었죠.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공공시설에 대한 내용입니다. 그 200만 개 이상의 주택이랑 상업용 건물을 건설하고 그 보존하고 이제 개조하는데 이제 그 자원을 좀 투자를 하고 학교랑 보육시설에 대한 현대화 그리고 재향군인이랑 병원 그리고 그 연방 건물에 대한 그 업그레이드를 좀 추진하겠다. 이런 것이고 그 이제 건물들이 너무 오래돼서 에너지 효율이 좀 떨어지고 그리고 상업용 건물이랑 그 학교랑 보육시설이 접근이 좀 불가하니까 접근하기 어려운 지역에 있고 이쪽에 접근하기 쉬운 쪽에 이제 이런 것들을 좀 짓겠다 이런 얘기입니다.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건설 일자리를 만들겠다 이런 내용이고요. 나머지 세 개 부분, 이 세 개 부분은 뭐 이렇게 대단한 내용들이 아닙니다. 그래갖고 보니까 이제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랑 밀접하게 관계가 없는데 이 내용 어떤 거냐면 그 필수 재택 간호인력, 간병인력에 대한 그 일자리를 좀 창출하겠다. 그리고 이게 임금과 혜택을 좀 인상하겠다. 여기에 이제 일하는 분들이 유색인종인데 별로 대우를 못 받고 있다는 얘기고요. 그리고 뭐 제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R&D랑 교육을 좀 하겠다. 그래서 모든 물건들이 미국에 소비되는 모든 물건은 미국에서 만들어지게끔 하겠다. 뭐 이거고 뭐 노조 가입을 좀 활성화해갖고 뭐 모든 미국인이 그 이제 사업주랑 뭐 이제 공정한 협상을 하겠다. 이게 좀 약간 좀 그렇긴 한데. 이게 미국이 지금 노조가 좀 줄어들고 자유롭게 유연하게 근로를 하고 있는데 이게 너무나도 유연한 그 어떤 유동성을 좀 노동시장에 공급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안정적인 일자리를 못 가져서 그런 거 아닌가 싶습니다. 그 앞에 6가지 중에 3가지를 보게 되면 이제 정리를 하게 되면 어떤 게 제일 많이 필요하냐면 이제 그 산업자재니까 그 이제 다 새로 짓고 고수하고 그렇죠. 만드는 거죠. 그러니까 이제 건설기자재나 아니면 그것과 관계된 것들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.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산업재 중에서 이제 가장 큰 ETF인 XLI입니다. 이 XLI가 산업재 ETF입니다. 네. 이제 그 S&P 500 중에 산업재를 분류된 기업들 중에서 산업재 분류 기업 중에서 그 기업들에만 투자를 하는 기업 그 펀드고요. 그러니까 산업재 할 때 원자재하고는 다릅니다. 다른 그 펀드고요. 예. 여기 이제 스테이트 스트리트 글로벌 어드바이저라는 곳에서 이제 그 발행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여기는 이제 그 98년에 상장해서 자산은 지금 210억 달러입니다. 이 산업재 중에서 가장 큰 규모를 가지고 있고요.
지금 이 가격은 조금씩 다를 수가 있는데 뭐 매일 달라지고 있어갖고 제가 그 자료를 화면을 준비한 거랑 달라지고 있습니다. 근데 여기가 이제 그 안정적으로 좀 수익을 좀 가져갈 수 있다고 보는 게 지금 그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그 2.2조 달러면 엄청나게 큰 그렇죠. 거죠. 2천조 원이라는 자원이 거의 이런 그 이 뭐 도로, 항만, 뭐 공항, 철도 이런 곳에 이제 재투자된다고 하니까 여기에 소요될 뭐 산업용 그 자재, 기자재, 뭐 장비 이런 것들에 대한 수요가 엄청나게 늘어날 건데 또 여기 앞에서 나온 것처럼 그 바이든 행정부는 이런 모든 물건이 거의 다 미국에서 조달이 돼야 된다는 어떤 원칙 같은 입장을 좀 가지고 있어요. 예, 그러니까 이제 뭐 바이 아메리카라는 정책을 통해서 그렇다 보면 이제 미국 내에 있는 S&P 500 기업의 그 산업재 기업의 실적이 좋아질 거라 좀 예상이 좀 됩니다. 그러니까 미국 내에서 그런 어떤 원재료를 뭐 전선을 생산을 한다든가 예, 아니면은 중장비를 생산한다든지 그렇죠. 이런 업체들이 포함이 돼 있는 예. ETF다 이거죠. 예, 그렇습니다. 어때요? 그러면 저 바이든 대통령이 발표하고 난 이후로 XLI가 좀 많이 올랐습니까? 예, 그 XLI는 그 작년 말부터 지속적으로 그 하락 없이 안정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 뭐 이 XLI 구성을 한번 보도록 네. 하면요. 여기에 이제 기계 장비 부품, 그리고 예. 화물 및 물류 서비스, 항공 우주 방위산업, 예, 운송 서비스가 좀 들어있고 IT 뭐 이렇게 들어있습니다. 근데 여기서 이제 맨 밑에 보시면 건설이랑 엔지니어링, 그리고 네. 주택 건설 및 건축용품이 들어있는데 이제 제가 그 좀 주목하는 것은 맨 위에 기계 장비랑 그 화물 및 물류 서비스, 이제 운송 관련된 부분이죠. 그리고 맨 밑에 건설이랑 그 건축용품 부분입니다. 이제 오른쪽에 보시면 이거가 어떻게 구성이 좀 돼 있는지 보실 수가 있는데 제일 큰 부분이 그 이제 이 기계 장비. 예, 기계 장비. 네. 이게 machinery. 네. 예, 기계 장비. 발음 맞나요? 네, 맞습니다. 네. 그리고 두 번째가 물류 부분입니다. 프라이트죠. 로지스틱스 돼 있고요. 예, 물류 부분이고 두 번째가 이제 그 항공 우주 방산 부분입니다. 근데 지금 보면은 컨스트럭션하고 홈빌딩 쪽은 오히려 0.98%랑 0.97%에서 굉장히 좀 비중이 작아요. 예, 그렇습니다. 네. 예. 이거는 이제 산업재라서 그렇고요. 이제 여기 들어가는 거는 이제 기계 장비가 우선이 좀 되다 보니까 그렇고 밑에 이제 기업들을 보시게 되면 그런 기업들로 어떤 기업들로 돼 있느냐 보면 이제 이것들을 주로 다루는 기업들로 좀 돼 있습니다. 네. 또 시총 위주로 가다 보니까 아, 건설 기업들은 이제 네. 그렇게 규모가 크지 않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렇다고 볼 수가 좀 있겠죠. 네. 그리고 이제 실적이랑 수위를 보면 말씀드린 대로 이 동일한 펀드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. 동일한 ETF가 여러 개 있는데 네. 뭐 한 7, 8개 정도 있는데 동일한 그 ETF랑 그리고 BM 이제 그 S&P 500 대비해서 성과가 안정적으로 지금 이제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. 이게 그렇게 큰 등락은 없는 추세로 그 상승하고 있는 그래도 꽤 모습이고요. 올랐네요. 예, 그렇습니다. 굉장히 많이 오른 네. 모습이고요. 이게 다른 그 기술주는 약간 이 커브 그 곡선 그 이제 상승 추세가 곡선을 그리면서 그렇죠. 올라갔는데 등락을 거듭하면서 올라가는 예, 네. 이거는 이제 낮은 각도의 그 직선 우상향. 예, 우상향을 좀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. 그래서 지금 뭐 2.2조 달러를 여기에 다 돈이 다 들어오진 않겠지만 그걸로 인해서 파생되는 효과도 좀 있을 수 있고요. 또 우리나라 뭐 예를 들어서 이제 현대차나 그 현대차의 협력업체들이 미국의 이런 그 바이 아메리카 정책에 따라서 이 향후에 50조 정도를 미국에 이제 투자한다고 하는데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다른 그 기업들이 미국에 가서 새로운 공장을 건설하고 할 때 이 지금 그 XLI에 속해 있는 그 이제 기업군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뭐 기계나 아니면 뭐 운송이나 이런 부분들의 어떤 그 기업 성장과 이익 성장이 좀 기대가 되는 바입니다. 그러니까 2조 2천억 달러 집행에 따른 직접적인 효과도 있을 것이고 예. 또 2조 2천억 달러의 수혜를 입기 위해서 외국 기업들이 미국으로 들어와서 공장을 짓거나 할 적에 네네. 또 수익을 낼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. 예, 그렇습니다. 네. 네, 여기까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도움 말씀 주신 분 멀린 78의 이민우 대표였습니다. 말씀 잘 들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